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큐쌤이라고 하고 가정학과 전공이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거나 혼자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다양하게 얘기해보고 또 이런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게 됐고, 의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최대한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 괜찮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그래서 예고편이 올라온 다음에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의 첫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또 몸이 좀 안 좋기도 했고, 뭐 저만 몸이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도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얘기해 볼 주제는 구강호흡에 대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입으로 계속 숨을 쉬어왔고, 최근에 뭐 코 고는 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것저것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게 입으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구강호흡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기 위해서 첫 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강호흡의 원인으로는 알러지나 천식 같은 질환 때문에 만성적 코막힘이 생기는 것, 그리고 코 안쪽에 충혈이 된다든가요, 입 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게 됐습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우선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진 구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입냄새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 안에 점막이랑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고 습기를 많이 채워서 우리 폐에 전달을 해주는데, 입으로 숨을 쉴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폐로 건조한 공기가 바로 그냥 직통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코로 숨을 쉴 때 오히려 우리가 입으로 숨 쉬면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입으로 숨 쉴 때보다 코로 숨을 쉴 때 오히려 더 많은 산소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든지 조금 멍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겠죠. 학생이라면 집중력 저하, 산만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해질 경우에는 ADHD라는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코 안에 보시면 코털이 있잖아요. 코털은 이제 먼지 같은 거 들어오게 되는 거를 방어해주는 방어막인데, 이런 거를 구강으로 숨쉬게 되면 방어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인두, 후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인후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감기부터 크게는 뭐 폐렴 이런 것들까지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이에요. 뭐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얼굴형의 변화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정립된 이론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의학계 쪽에서도 어떤 만성적으로 구강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얼굴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지니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자라는 청소년, 아동에게서 더 중요한 건데, 몇몇의 연구에서는 구강호흡을 만성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길고 좁은 얼굴형을 만들게 되고요. 원래대로 코로 숨을 쉬게 될 경우에는 얼굴의 형태가 조금은 그래도 개선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저를 딱 보시면은 이게 옆이 좁고 길이가 긴 얼굴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구강호흡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구강호흡의 얼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돌출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동에서 만성 구강호흡을 하게 될 때는 이게 뭐 구강호흡을 하는 퍼센트,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율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4살에서는 약 9% 정도였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약 8살에서는 40% 이상이 구강호흡을 한다고 하니까 점점 자라나면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수치입니다. 자, 만성 구강호흡의 얼굴형에 대한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우리 상악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우리가 아래턱뼈를 하악골이라고 하고, 의학적 용어로 여기 우리 윗니가 자라게 되는 곳을 상악뼈라고 하고, 여기는 광대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숨을 쉬게 되면 이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혀의 위치가 입 천장에 붙어 있게 됩니다. 한번 그 입 다물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래서 혀의 위치가 입 천장에 보통은 딱 붙어 있어서 양옆으로 이빨을 밀어주게 되는 양가 쪽으로 하게 돼 압력을 주게 돼서 그 얼굴이 좁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발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혀가 애매한 위치에 위치했다 보니까 그 양가 쪽으로 쏠리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얼굴이
조금 넓어지지 않고 좁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를 아래쪽으로 처지고 약간 뒤쪽으로 밀게 돼서 돌출입이 생기고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얼굴이 길어지게 되느냐에 대해서인데, 우리 이빨이 영구치라고 하죠. 영구치가 보통은 반대편 치아를 만날 때까지 자라게 되는데, 구강호흡을 하면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은편 치아를 만날 때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어금니, 뭐 영구치 다른 이빨들이 과하게 자라나는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했던 하악골 아래 턱뼈가 정상보다 더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앞니가 더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돌출입이 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얼굴이 더 길어지고 무턱이라고 하는 턱이 없어지게 되고 턱선도 좀 뭉툭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길어지고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는 이유로는 우선적으로 뭐 습관에 의한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알러지나 천식 이런 질환, 축농증, 그리고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이라고 했던 뭐 해부학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거에 지쳐서 구강호흡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단순 습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들도 몰랐던 문제에 의한 구강호흡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비인후과나 관련 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구강호흡이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보통 8세 이전에 잘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 꼭 이비인후과에 들려서 우리 아이가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지 혹은 만성 구강호흡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얼굴이 길어지지 않고 저처럼 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얼굴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랑 코로 호흡하는 방법을 조금 습관화해서 고착화시키면 더 이상의 어떤 O형 얼굴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가 없이 습관 때문에 이런 구강호흡이 생기는 거라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되겠는데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도 구강호흡을 줄여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온 제품 몇 가지를 써보고 그 후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절대 관련 있는 그런 회사나 제품 절대 아니고 주식을 샀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제 돈 주고 구매해 본 다음에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코골이 밴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오래 써본 거고, 아마 뭐 효과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써가지고 너덜너덜해졌고요.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지금은 대충 찬 거긴 한데 이러면 확실히 좀 입이 닫혀요.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게 되다 보니까 그 입이 덜 벌어집니다. 아예 안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금붕어처럼 뽀뽀뽀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뭐 코골이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구강호흡 자고 일어났을 때 입 마른 것도 확실히 덜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요거의 단점으로는 우선 좀 귀찮고, 쓰는 게 귀찮고, 이게 요 턱하고 여기 닿게 되는 부분이 조금 까끌까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염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여기 막 많이 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이게 실리콘 재질인지 아무튼 뭐 고무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냄새는 납니다. 고무 냄새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뭐 씻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게 닿는 부분이 좀 여름이나 그럴 땐 더워요. 굉장히 좀 더워서 땀이 송글송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꽤 젖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밴드인데요. 이건 반창고를 뭐 입술 크기만큼 줄여서 해둔 거고, 쉽게 말하면 입술에 그냥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뜯어지니? 불량품이야? 요거 반창고를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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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확실해. 효과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안 벌어지니까 아예. 근데 이제 코 막힘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입술을 다 막으시면 안 되니까 여기를 살짝 접어가지고 뭐 양 가쪽을, 그래서 요 가쪽으로만 숨을 쉬게 한다든지 하면 되시는데,
요거는 사실은 요 접착제 성분이 많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뭐 무해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걸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글쎄 뭐 입술 주변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묻어내서 괜찮은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효과는 어쨌든 진짜 확실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는 저처럼 이제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셨던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릴 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 코 안쪽에 공간이 좀 좁다든가 막혀 있는 게 있어서 정말로 코로 숨을 쉴 때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 요거를 좀 넓혀주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그만 밴드인데 요거는 가운데 어떤 심 같은 게 있고요. 요거는 코뼈 아래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뭐 다 알죠. 여기 딱 내려오다 보면 코뼈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은 요 밴드가 조금 이렇게 코 요 살들을 잡아 끈다고 할까요? 더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정말로 여기 안쪽이 좀 막혀 있다거나 좁아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입을 딱 열고 숨을 쉬었던 사람이라 뭐 아주 크게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고요. 네 번째로는 요거고, 요거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딱 알겠죠. 콧구멍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써본 사람의 후기를 직접 들었을 때는 요 앞서 말씀드렸던 밴드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음, 이렇게 숨 쉬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흉한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 코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 안쪽이 넓어지겠죠, 공간이. 그래서 숨을 쉴 때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강호흡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계속 입 벌리고 보시지 않으셨나요?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되게 어렵네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제 생각에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저냥 즐겁게 촬영에 임했고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